미국 국제통상보험 재판부에서 상호관세 불법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에 해당되는 게 지금 펜타닐 관세랑 상호관세거든요. 이에 대한 효력을 취소한다라고 했었고, 지금 트럼프 정부가 막무가내 식으로 전 세계 모든 상품들에 대해서 관세를 무자비하게 부과하고 있는 것이 권한을 초월하는 거고 초법적인 행위다라고 법원에서 판결을 내렸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의 모든 상품들에 대해서 무제한적 관세 부과를 할 권한이 없다라는 거죠. 대통령 된 이후로 비상사태를 선언하면서 우호국가뿐만 아니라 상품무역 흑자를 거두고 있는 국가들한테까지도 관세를 무자비하게 부과를 하면서 정책 불확실성을 많이 야기해왔는데, 이번 불법 판결로 시장이 한 번 더 변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를 통해서 실효 관세율이 대폭 낮아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기존에는 17.8%였는데 이번 불법 판결로 인해서 여기에 위치해 있던 게 이만큼 떨어져서 6.9%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쪽 지금 파란색으로 보이는 게 불법으로 판결한 품목들이거든요. 트럼프가 특히 IEPA 활용해가지고 관세를 대거 부과했었는데 이에 대한 영향이 가장 컸고요.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다 이제 불법이다라고 정의를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치들이 철폐가 되면 실효관세율은 기존의 30%에 육박했던 실효관세율이 거의 24% 정도 떨어질 전망이고요. 이번에 관세 무효 판결이 확정이 되면 이 펜타닐 관세 캐나다, 중국, 멕시코에 20%씩 부과를 했었죠. 중국은 25%였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리고 4월 2일날 유럽 포함해가지고 상호관세 대폭 부과를 했었고요. 기본관세 10% 다 매겨놓고 있죠. 이런 것들이 다 무효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한테 10일 내에 폐기를 명하고 관세 부과 조치는 취소되며 그 효력은 영구히 금지된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이에 대해서 트럼프는 당연히 분노를 했었고요. 이 비선출된 판사들이 국가 비상사태에 대한 대응 방식을 결정할 수 없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판결이 나오자마자. 그리고 이런 해당 판결을 내린 판사들을 행동주의 판사라고 비난을 했고요. 정치에 관여를 하는 정치적 판결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의 이러한 관세 조치들은 법적인 요건을 다 따졌다. 그러니 법적 정당성과 상식에 기반했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지금 대부분의 관세 IEPA를 통해서 부과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건 외에도 다른 법적인 권한을 트럼프가 가지고 있다,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렇게 재판부와 대립각을 세웠고요. 지금까지의 타임라인인데, EU에 대한 관세 인상이 7월 9일까지 유예를 한다고 했었죠. 5월 25일날. 그리고 28일날 트럼프 관세에 대한 무효 판결이 내려지게 됐고요. 그러면서 6월 9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트럼프의 답변서를 보고 정당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대로 폐기가 되는 건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판결은 유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6월 9일까지만 트럼프의 항소에 대한 의견을 들어주겠다는 거고, 하루 만에 부활했지만 이 일시 효력 정지에 대한 효과는 6월 9일까지라는 거고요. 만약에 답변 내용이 시원찮으면 영구 금지 조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백악관에서는 대법원까지 끌고 가려고 합니다. 캐롤라인 대변인이 나와서 연방 대법원까지 갈 거로 예상을 한다고 하고요. 그 이유는 지금 2심에서도 패소가 예상이 되거든요. 항소를 해서 2심을 간다 하더라도 공화당 성향이 4명밖에 안 되고요. 민주당 성향이 8명입니다. 그러니까 8대4로 불리하죠. 물론 이 사람들이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판결을 내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우려하지 않을 수는 없겠죠. 게다가 지금 트럼프 정부 때 지명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이든 때 2명 되고 오바마 때 6명, 5명 됐죠. 그러니까 공화당 때는 거의 15년 전, 20년 전에 지명됐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패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가자라고 하는 거고, 대법원은 또 6대3으로 보수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시간을 끌어서 대법원까지 가겠다라는 게 백악관의 의중이고요. 하지만 이에 대해서 파이퍼 샌들러는 무역 적자가 법률상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이 보수 성향이 6명으로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렇다라는 거는 관세 조치가 다 영구히 금지될 것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타임라인은 이 대법원까지 가게 돼서 판결을 번복하게 되면은 관세가 그대로 확정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판결이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관세는 영구적으로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법원까지 끌고 가면 10에서 12개월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최대 1년 정도까지는 지금 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때까지 끌고 가려고 할 거고요. 그리고 또 이때 뒤집혀질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시간을 끌려고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트럼프가 지금처럼 했듯이 관세를 막무가내식으로 부과하지는 못할 것 같거든요. 지금까지 논리가 이
국제 긴급 경제 권한법, 그러니까 IEPA라는 조항을 통해 가지고 관세를 막 부과했었는데, 이 펜타닐 관세, 그러니까 1월 20일 되자마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었고요. 캐나다, 멕시코에 25%, 중국에 10% 관세 때리면서 펜타닐 관세를 부과를 했고요. 그러면서 중국의 관세율을 20%로 높였죠. 그리고 4월 2일 상호 관세를 부과하면서 기본 관세 10% 외에 나머지 57개국에 대해서 11에서 50% 차등적으로 인상했고요. 중국에는 또 125% 인상을 했었죠. 이렇게 바로바로 쉽게 부과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 IEPA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하고 싶었냐, 원래 신규 법안 같은 경우에는 입법 절차를 거쳐야 돼가지고 상원 통과를 해야 됩니다. 60표 이상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공화당이 53석이에요. 60표를 확보하려면 공화당은 다 찬성해야 되고 민주당에서도 7명 확보를 해야 돼요. 근데 공화당 쪽에서 이탈표가 나올 수도 있으니 뭐 한 두세 표는 더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한 10석 정도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러기가 쉽지 않을 거잖아요. 갖고 오려면은 이 관세율을 예전처럼 뭐 30몇 프로, 50몇 프로 이렇게 부과하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수준에서 뭐 10%가 됐든 지금보다는 낮은 형태로 관세율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본인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쉽지 않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 관세율을 가지고 협상 수단으로 이용해 왔는데 입법 절차를 거치게 되면 그 논리는 탄탄하고 안정적일진 몰라도 본인이 원하는 것처럼 무자비한 관세율 부과는 힘들 것이기 때문에 이 입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IEPA 조항을 활용해 가지고 지금까지 스스로 관세 부과를 했었던 거였는데, 이번 재판부 판결에 의해서 이게 무효라고 하는 거니까 앞으로 이 과정을 따를 수도 있잖아요. 설령 이 조치를 그대로 이행한다 하더라도 지금까지처럼 이런 재판부 판결을 무시해가면서 막무가내로 부과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관세 불확실성이 저는 줄어들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게다가 당선 이후에 지지율이 계속해서 빠지고 있거든요. 보통은 초기에 지지율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면서 살짝은 우상향합니다. 되자마자 계속 빠지고 있어요, 트럼프는. 그러니까 이를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내년에 지방선거도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거를 위해서라도 이제는 관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빠지고 있는 지지율을 위해서라도 지금까지처럼 무자비한 관세 부과는 힘들 거로 보고요. 실무 경제에 있어서도 이번에 재판부 판결에 따르면 관세 무효 조치를 시행할 시에 성장률은 여전히 마이너스긴 하지만 그 전에 비해 성장률은 올라가게 될 것이고요. 실업률 역시 감소하게 될 겁니다. 인플레이션 가장 걱정을 많이 했었죠. 그것도 한 1.5%포인트에서 0.5%포인트로 1%포인트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지율과 경제 형태를 고려했을 때 관세율에 있어서도 조정이 들어갈 거라는 예측이고요. 다만 품목별 관세를 높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피터 나바로가 나와서 상호 관세가 결국 안 되면 다른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트럼프가 철강 알루미늄에 관세 50%로 상향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기존에 25%였는데 2배로 올린 거예요. 이 조치가 나오자마자 이렇게 품목별로 관세 부과하는 거는, 혹은 다른 조항을 통해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지금 재판부에서 나오는 판결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회해서 관세 부과할 수 있는 통로들을 마련할 걸로 보이고요. 이러한 조치들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특히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10%의 보편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게 무역법 122조에 비슷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를 적용하면은 최대 15%까지 올릴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10% 보편관세가 무효로 된다 하더라도 122조를 통해서 최대 15%까지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아직 관세 조치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된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 15%라는 거는 150일까지만 가능한 거고요. 150일 이후부터는 다시 조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다소 제한적인 조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물론 10% 보편 관세가 그대로 150일 동안 유지될 수 있지만 150일에만 국한되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조항인 무역법 330조를 통해서 50%까지 관세를 올릴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1930년도에 제정이 된 건데 역사상 사용했던 전례가 한 번도 없고요. 골드만삭스 입장에서는 이 122조랑 330조를 통해서 그래도 50%까지 관세를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관세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있는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도 지금까지 한 100년 역사상 사용했던 적이 없는데, 그리고 지지율도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 경제도 악화하고 있는 게 지표상으로 확인이 되고 있죠. 그런 상황들을 마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사용했던 적이 없는 그러한 조항을 사용해서 50%까지 관세를 부과하는 거를 유지하려고 할지 의문이기 때문에 지금 뭐
관세를 더 높일 수 있는 우회로는 남아있다 하지만 트럼프가 실제로 그것들을 이행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관세에 대한 시장 불확실성은 해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더 시장을 지켜봐야 되겠죠. 어떻게 될지는. 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